이제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10년과 5년에서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이제 그 연장이 됐죠. 이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저도 이제 본인도 이제 그 이제 자영업을 많이 한 시절인데, 그럴 때 보면 임대인의 눈치, 즉 건물주 눈치를 보냐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제가 선물을 꼭 사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2018년 9월 20일 날 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법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건이 5년까지 인정되다가 2018년 9월 20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죠. 물론 시행 시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환상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법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하고 초과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2015년 5월 13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이 환상보증금을 초과되는 상가임차인한테도 상위법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 5년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상가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 5년과 그리고 우선 변제권,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면 최우선 변제금하고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소액임차인이 아니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이렇게 우선 변제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면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소액임차인에서 최우선 변제금. 물론 상가임차인 같은 경우는 소액임차인도 환산보증금을 한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보는데, 이렇게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초과되는 사람은 이제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만 2015년 5월 13일부터 계약한 상가임차인이라든가 계약을 갱신한 상가임차인에만 주어지게 되죠. 그런 현재 같은 경우는 현재 계약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든 초과되든 우선 변제권이 있냐 없냐,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있냐 없냐, 그 차이지 사실은 상가건물 임대차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상보증금 범위 내가 얼마냐, 이걸 간단히 한번 좀 얘기 좀 하고 제가 칠판에 판서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거는 이렇게 현재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26일부터는 서울은 6억 천, 환상보증금이라는 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죠. 월세 곱하기 100이죠. 월세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이다. 월세가 610만 원이다. 곱하기 100을 하니까 이것이 6억 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결국은 이게 되려면 410. 월세가 410이다 그러면 이게 4억 1천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6억 천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 또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죠. 우선 변제권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선 변제권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쓰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에게 등을 보인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등을 안 보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칠판이 여기 있다 보니까 글자를 잘 안 가리려면 조심해야 되는데, 최우선 변제는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때는 꼭 보험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 같아요. 보험 처리. 소액임차인의 일정액, 최우선 변제금이죠.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확정일자 부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죠. 이게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항력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년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 1월 1일부터는 10년으로 증가되죠. 요 얘기를 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 부분이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임대차 계약의 오해와 진실편에서 27번째로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10년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 내용에 대해서 이제 2018년 1월 26일에는 저기 환산보증금이 6억 1천, 그리고 과밀억제권은 서울은 6억 1천, 과밀억제권은 5억, 그 다음에 광역시는 3억 9천,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만으로 이게 변경이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보면 상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10년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2018년 9월 20일 날 개정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 내용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이제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카페를 한 거의 20년 동안 제가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라고 네이버에서 김동희 부사모를 쳐도 되고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를 쳐도 되고 부동산은 사람 몸의 약자입니다.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를 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은 들어오면 어디 있느냐?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전문가 칼럼인 김동희의 경매 정보에 세 번째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 클릭해서 보면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지난 2018년 9월 22일 날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까지 보장을 받도록 대폭 강화되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 행사는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담고 있습니다. 개정 후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행 전 존속 중인 임대차는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로 계약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시행 전 이미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해서 계약갱신 요건 5년을 가지고 있던 상가 임차인들에게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법 부칙 제2조에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존속적인 시행하게 되기 전에 존속적인 임대차에는 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인정한다. 이 계약 갱신이라는 거는 묵시적 갱신까지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인정해 준다. 그러면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기서 시행 전 존속적인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란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계약을 갱신하면 총 1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5년 동안 그동안에 상가를 얻어가지고 임차해서 5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묵시적 갱신으로도 5년이 계약이 연장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환상보증 초과되는 사람은 반드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해야만이 5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느냐 초과되느냐, 그게 또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또는 계약갱신권도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되냐 아니면 계약갱신을 요구했냐, 이것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인 경우라고 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묵시적 갱신을 해서 5년 동안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5년이 딱 지나면 임대인이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시행 전 종속증 임대차는 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계약 갱신을 임대인에게 요구한 사실만 있다면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거죠. 이것이 바로 부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죠. 여기 나오죠. 이렇게 5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면 종전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총 10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부칙 제2조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본조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 임대인들이라든가 건물주한테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문제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부칙에 놓지 않았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본인도 이 부분에서 처음에 2018년 9월 20일 날 법이 개정될 때는 이 법이 시행 이후에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로 계약한 임차인이라든가 그 이후에 계약 갱신한 임차인만 보호를 받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칙 제2조를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항을 알고 이런 내용은 제가 다 확실하게 검증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러나 우리가 계약갱신 그러면 계약갱신 요건이 모두가 되느냐? 안 되는 임차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건이 모두가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또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계약갱신 요건은 인정이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 보면 이제 제가 다시 보면 이렇게 종전 5년 계약갱신 요건은 단 한 번에도 행사하지 않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 끝나면 즉 5년 동안 묵시적갱신으로만 있다가 계약이 끝나면 이 새로운 법이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10년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 여기서 묵시적 갱신이라는 거는 계약 종료 상가임대차법은 계약기한 만료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한 만료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계약을 갱신해 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은 종전 계약으로 된 거로 본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이거든요. 그런 거니까 그렇게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돼서 5년 동안 보호를 받은 사람은 10년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두 번째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5년 종전 임대차죠. 또는 10년 이 기간 내에 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당시 차임을 월세죠.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차임이 3기 이상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계약이 5년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3기 이상, 3기면 3달치 월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체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임대는 계약을 해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한테까지 계약갱신 요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상가임대차법이 특수한 건데 보통은 주택임대차법에서 차임 2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2기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계약 해지권을 임대인이 행사를 안 했을 당시에 임차인이 돈을 지급하면 계약 해지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법에서는 계약 해지권은 아까 같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차임을 지급하면 계약 해지권이 소멸됩니다. 그건 마찬가지. 그러나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기간 내에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 해지권은 그 당시에는 하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임대차법처럼 3기 이상 주택은 2기고 상가는 3기 이상 연체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해결을 안 하면 소멸되죠. 그러나 그런 연체한 사실만 있다고 하면
1년이 지나서 계약갱신 요구할 때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기 이상 계속해서 연체한 사실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번에는 뭐냐면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에서 계약 종료 6개월. 그러니까 보통은 그 전에 같은 경우는 권리금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 그리고 계약 종료 후 2개월 전까지 그 계약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다가 놓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이 어떻게 봤냐?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 종료 후에 2개월을 이제 소멸된 거죠. 어쨌든 지금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언제든지 새로운 임차인을 모셔다가 이제 그 새로운 계약을 쓰게 되고 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는 걸 갖다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정하고 있죠. 이 법이 상가건물임대차법 10조 2 4제 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법은 기존의 존속적인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이렇게 그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과거에는 전통 시장 내 상가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도 새롭게 포함이 되어 있죠. 상가건물 임대차법 10조 2호 제1호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이번에는 뭐냐면 왜냐면 무슨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제 그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제 다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그 지긋지긋한 소송으로 가겠죠. 법원에 가죠. 법원에 가면 여러분이 법을 잘 압니까?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요? 변호사 또 찾아가죠. 그럼 변호사는 또 거기 공선합니까? 또 변호사가 재판하면 꼭 이깁니까? 예, 이런 제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법이 가깝고 법이 여러분 상가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렇게 보면 임대료 급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는 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게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건 분쟁위원회는 법이 공포 후 6개월이니까 2018년 9월 20일이니까 이때부터 6개월 후에 진행이 되니까 9월 20일이니까 10월, 11월, 12월 1, 2, 3, 3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와 같이 이와 함께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인에게도 보호를 해주도록 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는 법인세를 5%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부동산 임대 수입이 연 7,500만 원 이하의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 이상 임차해 줄 경우 6년째부터 계약분부터는 매년 임대사업이 발생하는 소득세, 법인세를 5%를 감면해 주도록 그 소득세 조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요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이 10년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그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 계약한 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이 행사되고 또 계약세 확정일자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 계약세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들어서 경매나 공매에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 환산보증을 초과되는 상가임차인도 2015년 5월 13일 이후로 계약을 한 사람이 그 좀 전에 계약갱신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계약갱신을 하게 되는 거. 이건 뭐 임차인이 권리니까요. 임대인 동의도 필요 없죠. 내가 계약갱신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게 된 경우는 2018년 9월 2019년 1월 1일부터는
10년 동안. 10년 때는 과거에 지나간 임대차 기간까지 포함해서 10년이 되는 겁니다. 새로 10년이 아니고요. 그러나 새로 계약한 사람은 그때부터 10년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법이 그 개정되고 이 법이 아주 따끈따끈한 나이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나 또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기관이나 또는 상가 임차인 또는 상가 임대인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오늘 2018년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첫 번째 그 방송으로 이제 그 다뤄봤고요.